안녕, 감상 친구들. 지금 시간 보이지? 오전 1시 7분. 사실은 우리 아들이랑 쇼미를 보다가 갑자기 오늘 토요일날 수업해야 된다는 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급 찍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 파트랑 열팽창 파트랑 뭐 이렇게 하면 기말고사가 요거 말고 3개가 더 있어서 뭐 진도는 짜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요 페이지가 옆에서 보면 3페이지밖에 안 돼서 아주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래, 아니면 내가 오늘 2시 넘어서 자야 되는데 그래도 한 3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 자, 내용이 짧은 만큼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를 해줍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해류인데, 자, 해류의 정의가, 일단 색깔이 보이게 할게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정해야 돼. 일정한 방향으로, 자, 어떻게? 가만히 말고 지속적인, 누가 움직이냐면 바닷물, 해수가 흐르는 것을,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해류라고 얘기합니다. 해수는 바닷물이라는 거 저번에 배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해류의 발생 원인, 요 밑에다 써줘야 되는데. 자, 해류의 발생 원인은 뭐 때문이냐 하면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여기 헤어드라이기어가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바람이 뿜뿜뿜 하고 나온다, 맞지? 그러면 물이 이렇게 움직이지. 맞지? 근데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오니까 물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지? 그래서 요 위에 떠 있는 조각도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 요거는 바람을 의미하고, 얘는 바닷물을 의미하는 거야. 바다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흐르는 바다, 이거를 뭐를 의미하냐면, 해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해수가 아니고 해류. 자, 해류인데, 옛날 같은 다시 찍었는데, 맞지? 자, 해류의 발생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한모모양 아니고, 한모모군 잘 들어. 자, 대충 듣지 말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뭐가 생긴다? 해류가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때 우리 있잖아.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위독 하면 우리는 적도지방 쪽을 상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는 극지방 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생긴단 말이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는 따뜻한 물이잖아, 맞지? 요게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난류. 됐죠? 그 다음에 차갑게 써야 되니까 반대로 고위도에서 극지방 쪽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저위도 쪽으로 적도지방 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차가울 한자 써서 한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류. 연예인 이런 거 말고 알겠지? 차가울 한자 써서 한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밑에는 해류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으로 보여준 거야. 알겠죠? 근데 해류는 이 밑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 해류를 엄밀히 말해서 무슨 해류라고 얘기하냐면 표층 해류라고 얘기합니다. 표층 해류. 표면에서 흐르는 해류, 표층 해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전 세계도 배워야 될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이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만 배울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난류, 한류 잘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요게 우리나라잖아. 자, 우리나라. 내가 우리나라를 오늘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거. 왜? 따라 그려야 되죠. 맞죠? 자,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주변에 흐르는 해류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굵은 해류가 있어.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부분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잘 안 나겠지만, 자, 요 부분이 지금 쿠로시오 해류야. 자, 쿠로시오 해류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하나는 우리나라 쪽에 오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동한난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라져 오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황해난류. 이렇게 얘기해. 황해난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쿠로시오 해류에서 분지되어서 나와서 동한 난류, 그 다음에 황해 난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북한 한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몇 개의 난류를 배울 거냐면 3개의 난류를 배울 거고 하나의 한류를 배울 거예요. 파란색을 써야 됩니다. 자, 난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자, 얘는 왜 난류를 안 붙이냐 하면 되게 거대한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얘가 분지되어서 나오는 거라서 얘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는 여기가 무슨 바닥에? 여기가 북태평양이거든. 자, 그래서 북태평양 서쪽 해역. 자, 서쪽 해역.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건데 태평양이 있단 말이야. 북태평양에 여기에 뭐 이쪽에 중국이 있을 거죠. 중국. 이렇게 중국 있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 북적도 해류가 흐르다가 중국에 막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북태평양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지. 그래서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야. 알겠죠? 서쪽 해역을 따라 어느 쪽으로? 위로. 자,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르는 해류인데 한류다, 난류다. 뭐다? 난류다. 기억해야 됩니다. 쿠로시오 난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의 근원이 되는 아이야. 근본 줄기가 되는 아이가 쿠로시오 해류야. 알겠죠? 자, 근데 얘가 갈라져. 그래서 얘가 갈라져서 하나는 뭐가 됐냐면 황해 난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한 난류가 됩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어디로?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황해로 흐르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의 일부가?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황해로 흐르는 난류를 우리는 황해 난류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우리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어디를 따라서 간다? 동해안을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어디로 간다? 북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동한 난류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류는 우리 근원까지 몰라도 되겠지만 연해주 한류가 이제 분지되어서 북한 한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한 한류라고 하고, 자, 연해주 한류. 자,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거쳐 남쪽으로 가는 한류. 남쪽으로 가는 한류를 우리는 북한 한류라고 한다. 4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 헷갈리겠지만 반드시 이름 알아야 됩니다. 북한 한류, 동한 난류, 황해 난류, 이 밑에 있는 건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의 굵은 물줄기는 자, 얘가 북태평양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일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해류와 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위도에서는 우리 수온이 비슷하다 했잖아. 저번 시간에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비슷하다 했는데 근데 위도에 따라서 살짝 차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 있지. 난류 주변에 있는 지역은 따뜻해. 자, 그 다음에 한류가 있는 지역은 어떻다? 한류가 흐르는 지역 근처에서는 좀 차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갑다. 그래서 기온이 얘는 높다. 얘는 기온이 낮다. 이거는 이해가지 맞지? 그래서 난류, 한류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제일 시험에 1000% 나오는 게 조경수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형성 해류부터 먼저 쓸게요. 자, 형성 해류는 누구와 누구가 만나냐 하면 북한 한류랑 한류. 자, 그 다음 누가 만난다? 동한 난류가 만납니다. 유가 만난다. 됐죠? 자, 형성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찾을 수 있겠니? 형성 위치가 요쯤이에요, 요쯤. 알겠죠? 자, 요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에 형성이 됩니다. 동해. 알겠죠? 동해에 형성되는데 이 조경수역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난류의 세력이 강할 때, 이 강할 때는 좀 위로 올라갑니다. 강할 때. 때는 위로 북상을 하고, 반대로 그럼 난류의 세력이 강할 때 언제냐면 여름입니다. 여름. 자, 그 다음에 한류의 세력이 강할 때는 갈 때, 자, 이때는 남하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야. 됐죠? 자, 근데 조경수역의 특징. 조경수역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영양 염류가 풍부합니다. 원래 있잖아. 그 차가운 물에 영양 염류가 많거든. 그래서 근데 차갑기만 하면은 물고기가 잘 살지 못하잖아. 근데 차가운 물에 영양 염류가 많고,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류성 어종도 있고 난류성 어종도 있단 말이야. 정도 있어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이게 위치가 참 애매한 게 어디냐면 우리나라랑 그 다음 북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이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겠지. 왜냐면 여기 물고기 진짜 많거든. 그래서 막 퍼올리면 그물만 던지면 막 물고기가 나오니까 이때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착해서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맞죠? 근데 겨울이 되면 이게 남하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경수역이 우리나라에 삼척이나 막 이런 데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좀만 더 내려오면 물고기가 많은데 하면서 자꾸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서 배에서 저리 가라 아니면 발사한다 아니면 납치한다 아니면 데리고 간다 막 해도 데리고 가라 하는데 우리나라 실제 납치 잘 안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가라 이렇게 엄포성한데 물고기 다 잡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경수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겨울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 여름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룰 주제가 뭐냐면 조석에 대해서 다룰 거야. 조석. 알겠죠? 자, 우리 밀물, 설물 같은 거 들어봤지? 그래서 조석의 정의가 뭐냐면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 그리고 높아지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맞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석. 근데 여기에서는 용어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용어. 알겠죠? 한글이 왜 이래 안 되나?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조류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조류는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 빨리 하고 싶어서 글자 막 엉망이다. 맞지? 자,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인데 앞에서는 해류를 배웠잖아. 해류. 근데 해류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한 방향이지만 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나갔다가 하는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류.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만조인데 그냥 내가 여기에 서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서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 자, 여기 해수면이 하루 중에 가장 높을 때
자, 해수면이 하루 종일 만약에 여기 있었다 하면 이제 빠져 죽겠죠, 맞죠? 자, 이때를 만조라고 얘기하고, 하루 동안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가 있어. 자, 이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펼쳐지는 거 있지? 간조 때 여기에 펼쳐지는 게 갯벌이야. 갯벌. 물론 만조 때는 안 보이겠지, 물에 가려져서. 근데 간조 때가 되면 갯벌 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조는 해수면의 높이가 뭐 할 때지?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자, 그 다음에 간조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자, 이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조하고 간조가 있잖아. 뭐 여기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 바닥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해수면은 보통 기준을 정해놔. 그래서 딱 바닥 기준이 아니라 평균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놓거든. 그래서 그 해수면의 높이가 뭐 여기가 해수면의 평균을 이렇게 잡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뭐 0m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4m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m야. 자, 그러면 해수면의 제일 높일 때가 4m고 제일 낮을 때가 마이너스 2m인데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지? 6m가 차이 나지, 맞지?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조차라고 표현합니다. 조차. 알겠지?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 자, 이거를 조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이 조차가 매일 일정한 게 아니야. 알겠죠? 매일매일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조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조차가 작게 나타나는 날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날을 사리라고 얘기를 하고 사리는 음력 언제냐 하면 음력 1일이랑 15일경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예전에 배웠죠, 맞죠? 자, 음력 1일일 때가 뭐죠? 1일일 때 사. 자, 그 다음에 음력 15일일 때가 망. 자, 보름일 때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조금은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야. 그래서 조차가 작게 나타날 때인데 얘는 음력 7, 8일경. 이랑 22일에서 23일경인데 이쪽이 상현이 될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하현이 될 때야.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을 할 때는 조차가 작게 나타나고 동그란 모양이나 아예 없을 때는 조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조차가 크게 나타날 때를 사리, 작게 나타날 때를 뭐라 부른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하는 해류를 조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간조 근데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를 조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차가 큰 날을 살이라 하고 음력 1일에서 음력 15일이야. 음력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조차가 적게 나타날 때를 조금이라 하는데 음력 7, 8일경이랑 22일에서 23일경이다. 된다요? 자, 그러면 조차가 큰 지역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는 어디가 조차가 크냐면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조차가 큽니다. 그래서 조차가 크기 때문에 만조가 큰 것보다는 해수면의 높이차가 커서 만조도 크고 간조도 커. 알겠지? 간조도 많이 높아지고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해안은 조차가 별로 없어서 갯벌도 잘 안 보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조차가 크니까 갯벌도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석 현상을 이용할 건데 언제 가야 되냐면 간조 때 있지. 간조 때 갯벌에 가서 뭐를 캘 수 있죠? 조개를 캘 수 있죠. 조개나 낙지나 이런 것들 캘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조차가 큰 곳에서는 무슨 발전을 하냐면 조력 발전을 해. 그래서 뭐 만조 때 물을 가둬서 이렇게 빼는 그런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력 발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력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밀물, 썰물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발전을 하냐면 조류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조, 만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해안가에
돌담을 쌓아놓으면 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쪽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면 물고기가 밑에서 놀다가 못 빠져나갈 때도 있어. 그래서 돌담이나 그물을 이용해서 뭔 소리고 맞지? 뭐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났다 그죠? 자, 그물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데는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섬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육지였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 땅이 있어. 근데 만조 때는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간조 때는 물이 이게 다 빠지면서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면 여기에 육지에 있는 사람이 일로 이렇게 건너가기도 해. 근데 만조 때 건너가면 안 되고 간조 때 이렇게 건너가겠지. 그래서 물 들어오는 시간에서 언제 다시 이렇게 나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딱 정확하기 때문에 딱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고 이게 딱 표시가 나거든. 그래서 간조 때 어디로 간다? 바닷길이 열린다. 이 열린다. 언제 열린다? 간조 때 열립니다. 알겠죠? 근데 열리는 날도 있고 안 열리는 날도 있는데 주로 언제냐면 사리 때 가야 돼. 사리가 뭐지? 조차가 큰 데야. 너네 만조랑 사리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때가 여기가 만조고 여기가 간조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다시 만조고 여기가 간조인데 자 만조가 되려면 해안가로 물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밀물이 되고 그 다음에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는 물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썰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집이 있다면 자 우리 집이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처음에 물이 여기에 있어.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물이 밀려 들어와서 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조에서 만조로 될 때는 물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이런 걸 밀물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얘가 물이 술술술술 이렇게 빠지잖아. 그럼 이때를 뭐라 부른다? 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걸 썰물이라 하고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만조.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간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차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 뭐라고 한다? 조차. 이렇게 하는데 이 차이가 높게 날 때가 있어. 그래서 높게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요렇게 낮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타날 때를 뭐라 한다? 사리. 작게 나타날 때를 뭐라 한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조석주기 기억하세요. 하루에서 하루 종일 만조에서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주기는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패턴을 주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 주기는 언제냐 하면 12시간 25분입니다. 그래서 12시간 25분이라서 만조에서 만조 그리고 간조에서 간조까지 12시간 25분이라서 우리는 간조, 만조가 하루에 약 몇 번씩 생기냐면 2번씩 발생합니다. 완전히 2번씩 하기에는 24시간 50분이니까 조금 모자라긴 한데 하루에 약 2번씩 만조 2번, 그 다음에 간조 2번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만조야. 여기가 만조고 여기가 간조입니다. 근데 음력 1일경 있지? 음력 1일경에는 만조와 간조가 차이가 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사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력 7, 8일경에는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가 되게 작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력 15일경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가 크게 나지. 이때 다시 사리. 자, 그 다음에 음력 22일경 15일에 맞지? 22일경에서 한 요쯤인데 자, 요쯤을 뭐라 부르냐면 다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일에서 23일경. 자, 그리고 다시 사리가 나타나. 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사리 때 간조의 높이도 낮고 만조의 높이도 높습니다. 알겠지? 조금일 때는 간조의 높이도 높고 만조의 높이도 낮아. 그래서 해수면이 원래 우리 해수면의 기준이 여기였다라고 했을 때 바닷길이 드러나는 건 언제냐면 이때. 알겠죠? 바닷길.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길이 드러날 때는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많이 낮아질 때 바닷길이 드러나. 그래서 바다가 열리는 게 뭐 지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은 바다가 잘 안 열리는 데고 있고 아예 안 열리는 데도 있겠죠. 맞죠? 육지가 좀 어느 정도 바닷물이 다 빠져야지 이제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는 지역이
언제냐 하면 조금일 때가 아니라 사리 때야. 그래서 사리의 간조 때 바닷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잠시 멈춰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자, 해류는 일시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불어서 발생한 거야. 드라이기 기억나죠? 자, 난류, 한류를 쓰라 했는데 주변의 해수보다 수온이 낮다. 한류가 되겠죠. 주변의 기온을 높게 한다. 난류가 되겠죠. 쿠로시오는 난류에 속합니다. 고기도에서 저기도는 한류에 속해. 됐나요? 자, A, B, C, D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A는 뭐죠? 동한난류가 되겠지. 글자 기억하세요. 자, 동한난류. 자, B는 북한한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C는, 미안. 자, 내가 잘못했다. 자, A는 황해난류야, 황해. 빨리 맞추고 싶어서. 황해난류. 자, 그 다음 B는 북한한류. 그 다음 C는 동한난류. 자, 그 다음에 D는 쿠로시오 해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D 중 난류를 고르시오 하면 난류 3개라 했죠.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됐죠? 조경수역은 B와 C가 만나서 조경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BC. 이렇게 자꾸 위에다 썼다. 왜 이러노 오늘. 맞지? 자, 성격이 급한가 보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냥 예쁘게 쓸까요? 자, 요게 요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쓸게요. A, C, D. 자,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하루 중 해수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낮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조금. 알겠죠? 해수면의 높이, 잠깐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 해수면, 편집해야 되겠다. 그래도 못해. 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표현합니다. 간조. 자,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한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난다. 맞습니다. 약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 한다. 맞죠? 자, 사리와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씩 일어납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나 같게 나타난다. 아니야. 어디가 크다 했지?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크다 했습니다. 조차가 큰 지역에서 조력 발전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조차가 큰 지역에서 간조 때 갯벌이 들어다 조개를 캘 수 있습니다. 사리일 때 만조가 되면이 아니라 어떨 때? 만조되면 큰일 난다. 언제? 간조가 되었을 때. 됐죠? 자, 내가 30분 안에 끝내고 싶어서 좀 서둘렀는데 어쨌든 끝냈다. 맞지? 좀 틀린 부분은 지우개를 샥샥샥 지우시고 다 고쳐줬으니까 잘못된 거 없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습득 문제로 우리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빠이빠이 안녕 안녕 싸요 안 된다. 자, 이 시국에 빠이빠이.